정치할 준비가 아직 안 됐다?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이 요즘에 한동훈 장관 차출설로 아주 소란스럽습니다. 이런저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정치할 준비가 아직 안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저거 사실입니까? 글쎄 내용들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아니라 여러 언론들이 같이 공동 취재를 한 것처럼 비춰지니 대통령실에서 여러 의견들이 조금 제시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중요한 건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금 일을 열심히 치중하고 있고 또 세간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구태여 정치판의 이슈 소용돌이에 휘말릴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도 좀 작용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일이 시작됐던 건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 때문에 다음번 전당대회에서는 MZ세대의 인기, 또 수도권 지역의 인기, 또 공천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꺼낸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는 인물들을 잘 상상이 가지 않다 보니까 새로운 인물 한동훈 이렇게 갔던 측면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당내에서 한동훈 장관 차출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다음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주호영 원내대표가 꺼냈던 그 비전과 방향성 여기에 대한 내용들에 초점을 맞춰야지 이게 괜히 사람에 대한 내용으로 가면서 구설수를 키울 필요는 없다고 당내에서 생각합니다. 차출 주장하는 분은 극히 일부입니까? 저는 아직까지 한동훈 장관 나와야 된다 공개적으로 주장한 분은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공개적으로 주장한 분 말고 뒤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뒤에서는 뭐 워낙이나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따로 하나씩 열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 뭐 관련해서 이제 여러 반응들이 나왔는데 우선 나경원 전 의원 말을 듣고 이제 최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나경원 전 의원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관전은 안 가보셨겠네요. 관전은 뭐 아직 못 갔습니다. 뭐 특별한 분들만 가시는 것 같네요. 관저 갔다 와야지 낙점이 된다고. 일단 윤심이 한동훈 장관은 아니라고 보세요. 당 대표로서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지 않을까? 더 귀하게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자리를 좀 험한 자리를 맡기지 않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이뻐하시니까. 네. 당 대표는 이제 험한 자리니까 네. 귀한 자리는 어디로 가야 귀한 자리인가요? 그러니까 귀한 자리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 의미로 그냥 들어보면 나경원 이제 전 원내대표 지금 뭐 위원장이시잖아요. 본인이 하려고 하는데 한동훈 장관까지 나오면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험해진다. 네, 그런 의미로도 들려져서 교통 정리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경원 이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어쨌든 마음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들려지고 있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나오게 되면 불리하게 갈 수 있죠. 왜냐하면 한동훈 장이 만약에 당대표로 출마한다고 하면 윤심이 거기에 실려 있다고 다 그건 뭐 말 안 해도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몰릴 수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본인한테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관저에 가지 않은 문제도 서운함을 표현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취임식에도 초대를 못 받느냐고 처음에 좀 서운함을 표현하셨는데 관저까지 못 가시니까 부르질 않으시니까 지금 부채질 하시는 그런 건 아닌데요. 어쨌든 나경원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약간 서운함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김기현 지금 전 원내대표도 갔다 오셨죠. 또 주요 중진들 갔다 오셨 나경원 전 원내대표 안 부르세요. 그래서 지금 김병민 비대위원도 갔다 오셨는데 MZ세대 얘기하고 그러니까 저는 김병민 비대위원도 MZ세대거든요. 윤심이 김병민 의원에게 저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수도권이고요. 네, 수도권이고 그래서 저는 그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을 들으면서 김병민 비대위원을 두고 한 말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좀 참신한 인물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나와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분들보다는 조금 그 전에 얘기가 안 나왔지만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분들이 좀 당대표로 나와서 당의 혁신과 변화를 이렇게 추동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전에 최진봉 교수님께서 우리 김병민 교수를 비대위원으로 추천하셨는데 MZ세대를 대표하는 당대표 출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당에 대한 분열을 격화시키는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애정을 갖고 교수님이 항상 말씀 주십니다만 지금 이런 얘기들이 오늘 YTN에서 얘기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하나의 신호탄을 쏜 것 아닙니까? 다음번 있는 전당대회가 그냥 당을 관리하는 적정 수준의 전당대회로 가서는 안 된다. 이 전당대회에 어떤 당대표가 뽑히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있는 총선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총선의 성패에 따라서 결국 윤석열 정부의 성공도 함께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2020년 총선 한번 기억해 보면
총선 바로 1년 전에 전당대회가 치러집니다. 기존에 있는 당원들의 마음들을 적전 수준 합치를 했던 황교안 당대표가 대표로 선출되고 한 1년 정도를 굉장히 강경 노선으로 전당대회 이후 총선까지 쭉 이끌어 왔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총선의 참패로 다 기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경험했던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도 이번 당대표에 대해서 단순히 강경 노선 이런 내용들만 갖고 당대표 선출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예. 뭔가 흥행도 좀 되고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전당대회 흥행을 바라는 측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떤 인물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 속에 다음번 총선에서의 시대적 어젠다를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네. 이제 핵심적인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어제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제 한동훈 당대표 시나리오를 이제 강력하게 말씀하셨고 어제 오전까지는 사실 이제 유력하게 예. 많이 이제 그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어제 오후부터 이제 윤 대통령 발언이 나오고 보도가 되고 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오늘은 급기야 한동훈 장관이 직접 본인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차출론 관련해서 여의도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좀 요구가 있어도 그러면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요한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할 거라고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대표 나오는 거는 공식적으로 선을 그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내 혼란이 가속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을 좀 분명히 그은 것이고요. 일각에서 한동훈 장관 하면 꼬리표처럼 따라 나오는 게 윤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마음 때문에 한동훈 장관에게 전당대회 출마가 연결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순간 당내 혼란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 어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동훈 장관과 윤심 이런 것들이 전당대회와 전혀 연결되지 않다 선을 그은 것이죠. 다시금 돌아가면 주호영 대표가 꺼냈던 그 같은 내용의 메시지는 한동훈 장관이라는 사람에 대한 윤심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민심을 받아들여서 예. 총선은 이런 방식으로 치를 때만 이길 수 있다.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거 아주 간단한 것 아닙니까? 예. 중도층의 마음들을 흔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중도층이라는 걸 우리가 지역으로 보면 통상 수도권을 얘기하고 연령대로 치게 되면 20대, 30대, 40대의 MZ세대를 언급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 속에서 원칙을 얘기했던 상황에 예. 비춰보게 된다면 지금부터 강성 메시지로 선면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예. 총선 승리에서 내가 이만큼 당에 더 적합한 인사다를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약간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예. 계기가 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한 장관이 총선에 나갈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 다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선 법무부 장관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정치인으로서의 참여 얘기가 나오는 순간 현재의 직책에서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당에 있는 사람들은 한동훈 장관의 정치 참여 얘기들을 조금 아끼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 교수님은 조금 전 그 한 장관의 그 말을 들으면서 예.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일단 저는 그 당대표로 출마하는 것은 약간 좀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만 총선 출마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요. 지금 그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가 이제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이 상황에서 장관직을 그만두고 나가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당대표 정도 되면 정치권에서 일정 부분 좀 역할을 하신 분이나 활동을 하신 분이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필요할 때 비상대책위원장 같으면 외부에서 오시고 또는 뭐 정치 경험이 없는 분이 오실 수 있지만 지금 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제 정상적인 당대표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또 외부에서 오시는 새로운 인물이 들어온다?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천을 앞두고서 여러 가지 당내 정치적인 그 상황들을 잘 조율하고 그리고 리드해가 될 분이 필요한 건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장관 하셨지만 정치적인 경험은 부족하시잖아요. 네, 네. 그런 분이 오시게 됐을 때는 혼란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렇게 썩 받아들이기에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다만 총선 출마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예. 그건 본인이 혼자 출마하시는 거고 그때부터 정치적 경험을 쌓아서 만약에 본인이 원한다면 대권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삼는다는 총선 출마에 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총선 출마는 충분히 가능할 거다. 다만 당대표 선거에 나오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서 조금 저는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장관이 정치에 선을 긋곤 있지만 차기 지도자 적합도 여론조사에는 계속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를 좀 보여주실까요? 네. 뭐 추이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1위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고요. 지금 여권에서는 1위가 한동훈 장관이고 지금 다른 그 분들하고 격차도 상당히 큽니다. 네. 이 수치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뭐 흐름을 탄 겁니까? 어떻게 봅니까? 그 두 자릿수로 좀 우뚝 올라서 있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집권 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이런 여론조사도 저는 부담일 거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고, 지금은 조금 대통령에게 여권 입장에서 힘이 실리고 차기 지도자에 대해서 누군가가 우뚝 쓰게 되면 오히려 대통령과 정부가 힘받고 일하는 내용 속에서 좀 빛이 발할 수 있는 측면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동훈 장관에게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의 생각이라는 건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 선출했던 방식의 믿음과 기대가 연결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건데 이게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에 켜켜이 쌓여있는 많은 문제들, 지금 뭐 얘기하면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해야 될 무수히 많은 과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수준에서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의 중요한 우선순위 뒤로 빠지게 됩니다. 이걸 정치에 몸담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저는 정치 경험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세웠던 국민들의 민심이 있다고 봅니다. 그 최근에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응에도 좋은 평가들이 일부 나오는 것이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지점이 지금 정치인 중에서는 한동훈 장관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 이제 좀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건 야당과 소통하고 또 국민들과 유기적으로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조금 부드러운 이미지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되고 첨언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애당초 처음 윤 대통령이 기대했던 모습들이 한동훈 장관에게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국정 운영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이 국민의 힘에도 윤석열 정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